안녕하세요. 오늘의 하루는요, 스케줄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왜 갑자기 스케줄이 나타났냐? 요새 너무 나태했기 때문입니다. 나태함을 타파하고자 시간대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고 오늘 하루는 최대한 그 시간표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마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겠습니다만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거랑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건 다를 테니까 어기더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야망과 함께 하루를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12시까지는 이 아티클을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초안은 다 썼는데 인트로덕션이 글자 수가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 내용이 뭔가 좀 빈약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말에 투고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계속 수정하고 고쳐나가고 보완할 게 있으면은 내용을 좀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영 퀄리티가 좋지 않네요. 커피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커피 타임의 디저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팬케이크인데요. 팬케이크에 또 재미없게 꿀을 뿌려 먹지 말고 새로운 걸 시도하자라는 생각에 이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복숭아잼. 지금 사놓은 지 며칠 돼가지고 좀 살짝 물렀거든요. 그럼 복숭아잼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복숭아 2개, 설탕, 채칼, 이것만 있으면 되던데요. GPT가 그랬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복숭아를 다 벗겨줍니다. 며칠 또 냉장고를 막 파먹다 보니까 냉장고가 또 텅텅 비었어요. 조만간 장을 또 보러 나가야 되는데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진짜 일이야. 매번 나갈 때마다 진짜 냉장고 칸 꽉꽉 채워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돌아보면 다 사라져 있는지 몰라. 한 조각 먹어볼게요. 와 진짜 달다. 잼으로 만들기 아까운데. 자, GPT에 따르면은 이 복숭아 조각들을 오오 이 소리 또 불길한 소리인데. 일단 이렇게 넣으랬거든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랬어요. 불 세기 조절 못하는 거랑 쓸데없이 창의적으로 요리하는 거. 그 정해진 용량 같은 거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든요. 복숭아를 여기 안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탕은 모르겠다. 6번. 그게 티스푼이었을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설탕을 한 스푼 더 넣는다면 욕심일까? 천천히 완성되고 있는 저의 미니 팬케이크와 복숭아 잼입니다. 나름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완성! 이제 커피를 내오겠습니다. 커피랑 복숭아잼을 곁들인 미니 팬케이크인데요. 제가 생각한 비주얼은 아니긴 한데 맛은 있습니다. 사실 설탕과 복숭아밖에 없는데 맛 없으면 안 되는 거긴 하죠.
치얼스. 불행하게도 커피 브레이크가 끝났고요. 자,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스페인어 또는 영어, 어학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스페인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변화가 없고 전혀 그 어떤 변화도 체감하고 느낄 수가 없고요. 공부법이 잘못됐나? 공부를 너무 슬렁슬렁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나? 좀 고민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귀가 빨리 일단은 트였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귀가 트여야지 눈도 트이고 입도 트일 것 같거든요. 그런 편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눈, 귀, 입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읽기, 쓰기, 그 다음이 듣기, 마지막이 말하기인데 듣는 거는 어쨌거나 좀 더 시간을 들일 수 있기도 하고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을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듣는 거는 너무 쏜살 같고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 이미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 골똘히 영원히 생각. 뭐였지 방금? 뭐였지 방금의 연속. 그러다 보면 대화가 끝나고 그러다 보면 나 집 갈 시간이야. 그래서 귀가 트이면 참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일단 최대한 많이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듣는 청취량을 좀 많이 늘려서 이 사람들의 페이스, 속도라든지 톤이라든지 억양 변화 같은 거를 좀 리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느껴라도 보자 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랑 팟캐스트를 스페인어로 틀고 그냥 제 할 일을 해요. 아침을 먹거나 뭐 세수양치 하거나. 사실은 되게 백색 소음이 될 때가 많아요. 원래 의식적으로 듣기를 해야 되는데 저 의식이 드문드문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음악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외국어를 들음으로 인해서 익숙해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박함에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라 함은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스페인어 기초 배우기 뭐 이런 건데요. 이거를 그냥 별다른 순서 없이 내가 너무 마구잡이로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 체계가 좀 없긴 합니다. 그냥 단원 이렇게 단원별로 볼 때도 있고 그리고 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데이 1, 2, 3, 4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이거 하고 어떤 날은 GPT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단어만 쭉쭉 외울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사실 지속성이 조금 떨어져서 발전이 좀 더딘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좀 들쭉날쭉이기도 하고 체계성이 좀 떨어지고 근데 그게 바로 자습의 묘미지 않을까? 어쨌거나 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보다는 하루하루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하는 걸 칭찬해주자. 스페인어를 잘하면 좋겠지. 그치만 쉽지 않은 걸 어떻게 그러면 오늘의 계획 GPT로 오늘의 그 주제를 받아서 연습을 하고 스페인 이거 책으로 오늘이 문법 요소가 뭐가 있냐면 구스타르 동사에 대해서 배우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끝낼 수 있겠다. 제가 느끼는 스페인어의 적폐는 많은 그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공감하겠지만 동사 변화입니다. 비유럽 언어 사용자는 동사 변화에 특히 맥을 추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사 변화 진짜 골치. 모든 동사가 변화해가지고 그게 너무 어려워요. 시제에 따라서도 변화하지, 성수에 따라서도 변화하지. 날 너무 힘들게 해. 뭐 조건법 뭐시기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지금 제 알바도 아니에요. 지금 동사 변화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난 이미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지금 무릎으로 기어가는 중이에요. 암튼 점심시간 올 때까지 남은 시간은 스페인어 공부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어를 공부할 때 유튜브를 보는 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브이로그 같은 거. 브이로그를 진짜 제가 유일하게 보는 유튜브 종류가 브이로그나 아니면은 먹방인데요. 브이로그는 특히 우리나라 브이로거들도 많지만 제가 주로 보는 브이로그들은 거의 다 그 해외 유튜버들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그 사람들의 일상 자체가 재밌어. 근데 우리나라의 일상은 내가 이미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호기심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일단은 재미 요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니까, 특히 영어.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공부도 되고 재미도 있고 약간의 일석이조랄까? 그래서 스페인어도 지금 열심히 검색을 해서 한번 알고리즘을 타니까 계속해서 그 스페니쉬 브이로거들만 추천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어권이 넓잖아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도 스페인어를 쓰니까 진짜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콜롬비안 유튜버, 멕시칸 유튜버 난리 나요. 그래서 발음도 다 제각각인데 그거를 지금 제가 굳이 따질 그럴 수준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진짜 편한 게 자동 자막 기능이 있거든요. 그 유튜버가 하는 말들이 자막화돼서 화면에 뜨는데 예전에는 그게 되게 부정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확과 부정확을 가리기엔 내 실력이 처참하긴 한데 정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시청하겠습니다. También rituales se titula solamente advertencia o warning. Es lo que hace que encontremos la magia en lo mundano. 양심선언. 점심시간을 1시간을 더 써버렸습니다. 원래 3시까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정리까지 다 했어야 됐는데 4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죠. 잃어버린 1시간을 찾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시까지 뭘 해야 되냐면 논문을 읽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 자료들을 찾아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소에 틈틈이 한 개씩 논문을 찾아서 읽고 그 내용을 스스로 정리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하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일상 루틴에 이거를 포함을 시키려고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일단 제가 읽어야 되는 논문을 하나 골라 잡은 다음에 템플릿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논문 어제자로 읽고 따끈따끈하게 정리한 건데요. 먼저 사이테이션은 어떻게 쓰는지, 스터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론적 연구인지 아니면은 엠피리컬 연구인지 아니면 문헌 검토 종류인지, 왜 이 논문을 선택해서 읽었는지,
저한테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 연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메인 아규먼트가 뭐고, 키 컨셉이 뭐고, 말 그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이게 앞으로 내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건데, 그리고 향후에 직접 인용을 할 때 어떤 구절들을 쓸 수 있는지를 페이지랑 같이 표기를 합니다. 물론 요새는 AI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특히 논문 연구 같은데 특화된 AI 프로그램 사이트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진짜 15자리, 20페이지짜리의 소논문을 그런 AI에 돌려서 넣으면은 당연히 10초도 안 돼서 논문 전체적인 내용과 심지어 내 연구랑 어떻게 관련 있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시사점, 적용점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제 머리에 남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지만 좀 손수 노동을 해서 일련의 과정을 내가 직접 해보면 내 머리에 조금이라도 남는 게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것보다 당연히 정확성, 효율성 다 떨어지긴 합니다. 그치만 조금 덜 정확하더라도 더 정밀하게 정리를 하는 거는 나중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초기 작업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몇 개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현재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죠? 그럼 이제 하루에 한 개씩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읽고 하면 되겠습니다. 논문 정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오후 6시고요. 논문 하나를 정리하면서 읽어야 될 논문이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이미 아까 전에 점심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썼기 때문에 계획에서 지금 점차 벗어나고 있는데 심신이 지쳤기 때문에 한 20분의 휴식을 저에게 선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논문 작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25분이고요.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던 논문을 수정을 한 차례를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삘이 받아서 그럼 제출고 해가지고 지금 학술지 제출 사이트에 모든 단계를 다 입력을 해서 마지막 제출 버튼만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딱 저 서브밋 버튼만 누르면은 제 손을 떠나게 되는데 누르려니까 쫄려가지고 지금 누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다. 제가 네이버 운세를 보고 오늘과 내일 운세를 보고 만약에 오늘보다 내일 운세가 더 좋다면, 특히 학업운 칸에서 내일이 좀 더 좋다면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세의 초운은 백전불태이고요. 내일은 아슬아슬입니다. 아슬아슬 이러니까 좀 킹받는데, 제가 지금 이 학술지에 정보를 입력을 다 해서 마지막 이거 누르는 거 하나만 남았다고 해서 이거를 눌러버리기에는 사실 오늘 제출하는 거는 제 계획에는 없었거든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또는 붙을 때 붙더라도 수정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기에 오늘 바로 제출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운세를 거슬러 오늘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몇 시지? 거의 9시 반. 이제 뛰러 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이라도 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뛴다는 게 진짜 숨이 헥헥 찰 정도로 진짜 열심히 유산소를 위해서 뛴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게으르게 뜁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한 곡은 뛰고 한 곡은 걷고 한 곡은 뛰고 이런 식으로 한 30분, 40분 정도? 근데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해봤자 늘 찍히는 거리가 3km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뛰는 행위 자체가 운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뛰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좀 노닥거리니까 벌써 11시가 됐네요. 지금 바로 자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기 전에 늘 하는 거는 글을 쓰려고 하거든요. 글을 쓴다 하면 논문 같은 그런 아카데믹 라이팅 말고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글을 씁니다. 그게 소설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에세이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겪은 거, 경험한 것들은 써서 브런치 같은 데 올려요. 그리고 소설은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하면서 또 가끔가다 이렇게 공모전 같은 게 있으면은 내기도 합니다. 공모전에 여러 번 출품을 한 적이 있으나 단 한 번도 수상을 거머쥔 적이 없는 비운의 작가 지망생입니다. 하지만 두고 보라지. 언젠가는 이루어낼 겁니다. 작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과학 소재 단편 소설 공모전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냈는데 떨어졌걸랑요. 올해 다시 도전. 될 때까지 도전.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다시 찾아오는 공모전이다. 그래서 공모전에 접수를 할 건데요. 이번에 주제가 과학 소재 단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는 이 단편 소설의 주제는 AI인데 인공지능이 만연하게 된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미스테리한 죽음을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그 친구, 인간 친구가 함께 그 실마리를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하등 상관없다. 언젠가는 이뤄낼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타닥타닥 그리고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기쁨의 시간이에요. 재밌고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왜냐면은 글쎄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내 즐거움을 오로지 내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행위라서 그런지 크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글 쓰는 행위를 자주 하게 된 이유도 처음에는 일상이랑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쓰다가 에세이 같은 데 경험글을 쓰다가 소설도 쓰다가 이러면서 글 쓰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즐기게 됐어요. 아무튼
이것까지 마무리를 하면 저는 이제 침대에 눕게 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반이고요. 이제 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를 좀 더 보긴 하겠지만 제 목표는 12시 전에 자기가 아니라 12시 반. 오늘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나름 지키려고 좀 애를 쓰니까 평소보다 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낸 것 같긴 해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시간표를 만드는 게 확실히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서 저는 이만 꿈나라로